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발생한 폭동과 약탈이 갈수록 격해지고 있습니다. 현지 LG 공장이 불탔고요. 우리 기업의 피해도 잇따르고 있는데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남아공 폭동 상황부터 준비된 영상이 있거든요. 잠깐 보고 와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It's a disaster. It's like everyone lost, you know? Yeah. Everyone. Most of the shop, there's no shop left here. There's no business. There's nothing left here. We will not tolerate any acts of vandalism. Those who are involved in acts of violence will be arrested and prosecuted. 자, 사망자만 70여 명이고 지금 같은 추세 계속되면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가 되는데 경찰뿐만이 아니라 현재 이제 군까지 동원된 상황이죠. 네, 군이 한 2,500명 투입됐다고 하는데요. 워낙 혼란상이 커서 관공서를 경비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정부에서 엄중 대처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도 현재까지 약탈과 방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 기업의 피해가 크다. 앞서 영상에도 잠깐 나왔는데요. 남아공 교민과 연결이 됐습니다. 잠깐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건물 자체가 전소가 된 상황이고 현재 너무 위험해서 지금 출입 자체를 못해서 피해 금액이나 이런 게 추산을 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그 가발 공장에도 상당한 약탈이 돼가지고 아직까지도 피해 금액을 추산하기 힘들 정도로 지금 위험하니까 지금 공장 출근을 못하고 다들 집에서 지금 대기하고 있다고. 현재 재산 피해는 몇 군데가 난 곳은 있는데 인명 피해는 아직 없습니다. 대사관 측하고 저희 한인회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공지사항 띄우고 외출 자제 당부 드리고 있으니까 아마 오늘 내일까지는 당분간은 다 모든 분들이 다 집에서 대기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현지 한인 회장 말씀으로는 인명 피해는 없는데 기업들 네. 피해가 좀 크다라는 거.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피해를 입고 있죠? LG전자 공장의 경우에는 전소가 되다시피 했고요. 자재하고 제품들도 전부 약탈을 당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재산 피해액만 수천만 달러에 달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삼성전자 물류창고도 있었는데 삼성전자 물류창고는 현재 경비원들이 다 도망간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액이 어느 정도인지도 파악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교민들이 운영하는 가발 공장을 비롯해서 공장들이 꽤 많이 있는데 그곳에서도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지금 현재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금 외교부 입장에서는 남아공 정부한테 우리 기업 재산 보호 조치 강화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는 하는데 네. 저 혼란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특별히 더 강화하고 그럴까요? 그러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비원들이 다 도망가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니까요. 제대로 된 경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또 못 되는 것 같아요. 남아공 정부가 거의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그렇게 좀 걱정이 되고요. 일단 교민들은 귀국 조치를 만약에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는 취할 수 있도록 하겠다. 외교부에서 밝히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교민들이 귀국 의사를 뚜렷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게 폭동이라는 게 어느 순간 갑자기 확 격화가 되면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교민들 각별히 좀 주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가 궁금한데, 그러니까 제이콥 주마 전 대통령이 구금됐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구금된 이유가 법정 모독 혐의다. 어떤 모독 혐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마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8년 동안 부패 혐의를 받았던 거예요. 네. 그리고 하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게 아니에요.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법정에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계속 거부를 하다가 결국 임의로 출석을 했는데 바로 그냥 법정에 가가지고 법정 모독죄로 징역 15개월 형을 받은 겁니다. 네. 받고 난 다음에 고향을 중심으로 해서 거세게 반발하는 시위가 이어졌고요. 그게 이제 전체적인 그 어떤 약탈이나 방화, 폭동 사태로 이어진 겁니다. 근데 그 이면에는 단순히 정치적인 이유뿐만 아니고 즉 코로나19 사태로 계속 봉쇄령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빈부격차도 굉장히 극심하고 그다음에 한 실업률이 30%에 달할 정도로 극심한 생활고를 겪었던 이 남아공 시민들이 그거에 대한 불만들을 이번에 이제 약탈이나 방화로 표출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저분이 이제 부패 뭐 이런 관련 혐의 있다고 그러는데 만델라 전 대통령이 있었던 그 당에서 뽑힌 전 대통령 아니에요? 네, 그럼에도 맞습니다. 불구하고 만델라 전 대통령이 있던 그 당 자체에서 배출한 대통령도 부패 혐의가 굉장히 많았나 봐요. 그러니까 만델라 전 대통령하고 같은 시대에 아파르테이트라고 해서 흑백 분리 정책 그 철폐하는 운동을 같이 했던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만델라 대통령은 평화 운동주의자였잖아요. 근데 무장 투쟁을 하자고 주장했던 인물인데 그런 인물이 이제 대통령에 당선이 된 겁니다.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부패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인도계 어떤 재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구타 재벌 가문하고 유착이 되고 거기서 부패가 발생하고 우리 이제 국정농단 비슷한 것처럼 그 사람들한테 권력을 상당 부분 위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부패 혐의와 관련해서 지금 하야까지 결국 당하고 난 다음에 이런 일까지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참 비극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그 우리나라도 전직 대통령이 수감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현지 언론들이 우리나라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면서요? 네,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너무나 흡사하다 이런 겁니다. 네. 지금 후임 대통령이 적폐청산을 외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전임 대통령이 주마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태하고 연결이 되는 이런 이제 묘하게 일치되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상황 때문에 법정 모독죄로 지금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우리나라 한국을 봐라. 한국에도 전직 대통령이 걸석 재판을 받고 있었던 상황 아니겠느냐. 어쩜 이렇게 흡사한 상황이냐 이러면서 남아공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진행하고 정상적으로 법적 절차를 밟아야 된다. 남아공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코로나 봉쇄 때문에 혼란스러운 국가들 세계 곳곳에 있는데 이번 폭동 사태가 혹시나 그런 나라들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환 평론가였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